불러올게. 사랑한다고. 정답. 사랑해. 어, 인어. 왜? 아빠가 왜 불러올게? 잘하고 춤춰까. 정답.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두고도 거지. 두고도 거지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지요. 많은 재산을 두고도 거지처럼 고생을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정승 때 귀한 아들로 태어난 두고도 거지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모진 고생을 겪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힘든 일을 잘 견뎌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승 대감집에 아이가 태어났어.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 정승 부부는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어. 고운 옷만 입히고 좋은 음식만 먹였지.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 한 스님이 아들을 보고는 혀를 차는 거야. 아드님은 석 달 후에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제 아들이 죽다니요. 정승 부인은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어. 아드님은 손발이 닳도록 고생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게 보내시면 살 방법을 찾아보지요. 아들은 비단옷 한 벌을 싸들고 스님을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 이제 너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어찌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아들은 다부지게 대답했어. 스님은 아들을 두고도 거지라고 불렀어.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도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두고도 거지의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스님이 지키고 있어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앞으로 3년을 더 주마.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딘다면 네 목숨을 100년까지 늘려주겠다.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두고도 거지에게 옥피리를 주며 말했어.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어떤 고생도 꾹 참고 견뎌야 한다. 마을로 내려간 두고도 거지는 최진사 댁 소문을 들었어. 그 집 딸들이 하도 고약해서 머슴을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두고도 거지는 최진사를 찾아가 말했어.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합지요. 제 발로 찾아와 머슴이 되겠다니. 최진사는 얼른 받아주었지. 최진사 댁 딸들은 과연 듣던 대로였어. 첫째 딸은 몹시 심술궂었어. 새순물을 떠오라 하고는 물이 뜨겁네 차갑네 트집을 잡다가 두고도 거지 얼굴에 새순물을 끼얹지 뭐야. 둘째 딸은 사납기가 더했어. 마당을 쓸라 하고는 콩알만한 돌이라도 보이면 마구 때리기 일쑤였지. 하지만 막내딸은 언니들과 달리 참 착했어. 막내딸은 언니들 등살에 시달리는 두고도 거지가 안쓰러웠어. 힘들지? 이건 먹고 기운 내렴. 막내딸은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해진 옷도 기워주었어. 두고도 거지는 그런 막내딸이 무척 고마웠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 하루는 딸들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첫째 딸이 두고도 거지를 보고 버럭 소리쳤어. 왜 거기 서 있어? 당장 엎드려!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의 등을 꾹 밟고 말에 올랐어. 둘째 딸도 두고도 거지를 밟고 말에 탔지. 두고도 거지는 막내딸 앞으로 가 다시 엎드렸어.
하지만 막내딸은 두고도거지를 일으키며 옷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주었지. 이따가 잔칫집으로 오렴. 음식을 싸둘게. 모두들 잔칫집에 가고 난 뒤 두고도거지는 몸을 깨끗이 씻었어. 비단 옷을 입고 옥피리를 들자 누가 보아도 백옥 같은 선비의 모습이었지. 아무도 못 알아볼 테지? 두고도거지는 성큼성큼 잔칫집으로 갔단다. 두고도거지가 들어서자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어. 우리 마을에 저리 잘난 선비가 있었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구먼. 주인은 두고도거지를 윗자리에 앉히고 잘 대접했지. 막내딸도 잔칫집에 나타난 멋진 선비를 보았어. 어머나, 두고도거지랑 똑 닮았잖아. 막내딸은 댕기를 잘라 선비의 뒷머리에 슬쩍 묶었어. 잔칫집에서 돌아온 막내딸은 두고도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 뒷머리에 댕기 조각이 매달려 있었거든. 잔칫집에 왔던 선비가 정말 너였구나. 두고도거지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해주었어. 저는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뎌야 한답니다. 막내딸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 그날 밤 두고도거지의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약속했던 3년이 다 되었구나. 그동안 모진 고생을 잘 견뎠으니 약속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100년 뒤에나 보자꾸나. 다음날 아침 두고도거지는 비던 옷을 차려입고 최진사에게 갔어. 지금껏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막내딸과 혼인시켜 달라고 했지.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구먼. 최진사는 힘든 일을 잘 견뎌낸 두고도거지가 마음에 들었어. 두고도거지는 막내딸과 혼인해 행복하게 살았단다. 두고도거지는 예쁜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 두고도거지가 아니라 정승댁 아드님이네 그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귀하게 키우면 귀신이 샘을 낸단다. 편안한 집을 떠나 모진 고생을 한 두고도거지가 참 가엾구나. 그래도 고생을 잘 견딘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으니 그것 참 다행이지. 옛날 사람들은 아기를 너무 귀하게 키우면 귀신들이 샘을 낸다고 여겼어. 귀신들이 아기를 아프게 하거나 아기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했지. 이야기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두고도거지를 데려가려고 한 것도 아마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는 모습에 샘이 나서였을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이에게 개똥이, 소똥이처럼 아주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붙여주곤 했단다. 심지어 임금님 중에서도 개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 그렇게 하면 귀신들이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고 여겼지. 두고도거지라는 이름만 해도 그래. 아이를 거지라고 불렀으니 누가 쳐다보기나 했겠니? 양반집에서는 아이를 별 볼 일 없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아이가 자라면 좋은 뜻을 담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어. 이렇게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고 한단다. 그러나 농사꾼이나 장사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불린 이름대로 평생을 살았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뿍 담긴 고맙고 정겨운 이름이란다. 자식 사랑을 닮은 속담도 많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단다.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속담들을 살펴볼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10손가락을 하나하나 깨물어 보렴.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을 거야. 지금이야 외동이나 형제가 둘셋 정도지만 옛날에는 형제가 대여섯도 넘는 집이 흔했단다. 손가락 10개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어떤 자식이건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함함하다는 건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난다는 뜻이야. 어떤 고슴도치든 털이 뾰족하기 마련인데 제 자식 털은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것처럼 보인다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 눈에는 예뻐 보인다는 뜻이란다. 귀한 자식 매한테 더 때린다.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 버릇없이 자라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예쁘고 귀한 자식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꾸짖었단다. 그래야 자식이 올바르게 자란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이야기랑 놀자. 개똥이라고 지어줄까? 소똥이라고 지어줄까? 옛날에는 재미난 이름이 참 많았단다. 동물 이름을 딴 도야지, 강아지라는 이름도 있었고, 셋째 딸이라고 삼순이, 정월에 태어났다고 정월이라고 붙인 이름도 있었지. 똥이 들어가는 이름도 정말 많았어. 예부터 사람들은 꿈에 똥이 나오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라고 지었지. 너희는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니? 귀신이 샘내지 않도록 아기들에게 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름을 지어줄까? 아기에게 어울리는 이름 스티커를 붙여주렴. 세 가지 유산.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에게 지팡이, 괴짝, 피리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첫째는 지팡이로 여우를 물리쳐 부자가 되고 둘째는 괴짝 덕분에 예쁜 색시를 얻어요. 막내는 피리로 호랑이 가죽을 손에 넣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물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귀한 물건이 될 수 있답니다. 옛날에 늙으신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았어. 아버지는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 키가 큰 첫째는 지팡이를, 기운 센 둘째는 괴짝을, 노래 잘하는 막내는 피리를 가졌단다. 각자 제주껏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다시 만나자. 삼형제는 세 갈래 길에서 뿔뿔이 흩어졌어. 첫째는 타닥타닥 지팡이를 짚고 갔어. 그런데 하필 무덤가에서 해가 저물었네. 할 수 없이 무덤 옆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스락 달그락, 바스락 달그락. 첫째는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쭉 뼛었어. 가만 보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 휘리릭 할머니로 둔갑하는 거야. 날이 밝자 여우는 할머니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어. 그러더니 혼례가 열리는 잔칫집으로 쏙 들어갔지. 저 여우가 무슨 꿍꿍이일까? 뒤따라온 첫째가 담장 안을 빠끔 넘어다 보았어. 할머니는 곱게 단장한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사람들 몰래 옆구리를 콕 찔렀지. 그러자 말짱했던 신부가 풀썩 쓰러지네. 사람들은 찬물을 떠오랴 의원을 부르랴 난리가 났지. 이런 못된 여우 같으니. 첫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후려쳤어.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오? 사람들이 말렸지만 첫째는 멈추지 않았어. 이놈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요. 캐겐 캐겐. 할머니는 다시 여우로 변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산으로 달아났단다. 여우가 달아나자 신부도 정신을 차렸어. 정말 고맙소. 덕분에 내 딸이 살았구려. 신부의 아버지는 첫째에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귀한 비단도 주었지.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와 궁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렸어. 한편 둘째는 괴짝을 지고 이산저산 떠돌아다녔어. 하루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웬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도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둘째는 얼른 괴짝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지. 둘째는 괴짝에 기대어 잠자는 척했어. 곧 험상궂은 도적들이 몰려왔지.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처녀 못 보았나? 둘째는 처녀더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 누가 지나갔소? 자느라고 몰랐네. 도적들은 그 말에 다시 우르르 몰려갔지. 둘째는 처녀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어.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저 도적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 저 혼자만 남았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어요. 둘째는 처녀의 손을 꼭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첫째와 둘째는 함께 막내를 기다렸단다. 그 무렵 막내는 피리를 불며 원 없이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어. 비록 낡고 오래된 피리였지만 막내 입에만 닿으면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지. 하루는 막내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려는데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몰려오는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들이 어흥 어흥 울부짖고 날름날름 입맛을 다시며 오고 있네. 막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그런데 호랑이들이 벼랑간 목마를 타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막내는 등골이 오싹하고 눈앞이 아득했지. 에이, 이왕 죽을 목숨 필이나 실컷 불어보자. 막내는 눈을 딱 감고 닐리리 피리를 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에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 궁둥이를 움찔움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맨 밑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었어. 그 바람에 높은 호랑이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 호랑이들은 철퍼덕 떨어져 몽땅 죽고 말았어.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형님, 저예요. 막내가 왔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던 형들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막내를 맞아주었단다. 다시 만난 삼형제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버지가 주신 세 가지 유산도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주었다지 아마.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부모님 유산을 대대손손 물려줬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덕분에 삼형제가 큰 복을 받았구나.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귀하게 잘 쓰면 복이 온다는 뜻이겠지. 유산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남기는 재산이란다. 이야기 속 삼형제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셨지? 지팡이, 괴짝, 피리 말이야. 이 물건들 모두 먼 길 떠나는 데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잖니. 오히려 짐만 될 뿐이지. 그런데도 삼형제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라며 이 물건들을 귀하게 간직했단다. 삼형제처럼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을 꺼내어 보면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절로 떠올랐으니 오히려 돈이나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생각했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대대손손 물려주기도 했대. 그렇게 하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을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옛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조부모님을 떠올리며 두고두고 감사했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궁금하니? 삼형제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옛날에 자주 쓰던 물건이란다. 옛날 사람들이 괴짝, 지팡이, 피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볼까? 괴짝,
옛날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괴짝에 물건을 보관했단다. 돈이나 보석처럼 귀한 물건을 넣어둘 때에는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에 자물쇠를 채워두기도 했지. 부잣집에서는 겉을 화려하게 장식한 괴짝을 사용하기도 했대. 지팡이. 지팡이는 걸을 때 도움을 주는 막대기야. 농사를 짓느라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지. 지금은 지팡이를 사서 쓰지만 옛날에는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썼어.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손으로 정성껏 다듬어 만들었지. 피리. 옛날에는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피리를 만들었어. 가는 피리, 굵은 피리, 앞으로 세워서 부는 피리, 옆으로 뉘어서 부는 피리 등 피리의 종류도 참 가지가지였지. 악기가 별로 없던 그 시절, 사람들은 애절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시름을 잊곤 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챙겨갈까? 요즘에는 여행을 갈 때 커다란 배낭에 물건을 잔뜩 넣어가지. 옛날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면 하얀 보자기에 물건을 넣고 돌돌 말아서 어깨에 덜렁 메고 갔단다. 이게 바로 괴나리 보찜이야. 배낭처럼 크지 않으니 괴나리 보찜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넣을 수 있었지. 음식, 용돈, 갈아입을 옷처럼 말이야. 참, 글쓰기를 좋아하는 선비는 괴나리 보찜에 종이, 먹, 붓, 벼루를 꼭 챙겼대. 삼형제가 괴나리 보찜에 어떤 물건을 챙겨갈까? 보리밥 장군. 보리밥 장군은 밥을 엄청 많이 먹는 총각이에요. 덩치만 클 뿐 힘도 없고 별다른 재주도 없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늘 행운이 따른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척척 구해내지요. 보리밥 장군의 엉뚱한 성공담은 착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일깨워줄 거예요. 옛날에 보리밥 장군이 살았어. 왜 보리밥 장군이냐고? 보리밥을 하도 잘 먹어서 그렇지. 보리밥이라면 하루에 가마솥 10개도 모자랐거든. 게다가 덩치는 산처럼 크고 눈도 부리부리해. 생긴 것만 보면 엄청 힘이 센 장군 같았단다. 하지만 보리밥 장군은 덩치만 컸지 정작 힘은 손톱만큼도 없었어. 아이쿠 무거워라. 도끼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낑낑거렸지. 밥 먹은 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엄마는 속이 타서 한숨만 쉬었어. 너 먹이느라 다른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너도 이제 집을 떠나 제주껏 살아보거라. 그러지요 뭐. 보리밥 장군은 껐덕껐덕 집을 나섰단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 마침 보이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 그 집 할머니가 밥을 내주는데 보리밥 장군이 어쨌게? 아예 가마솥에 달래서 박박 긁어먹었지 뭐야. 그런데 그걸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먹이는 거야. 힘 잘 쓰게 생긴 총각, 뒷산 호랑이 좀 잡아주오. 그 호랑이가 우리 영감을 잡아먹었다오. 보리밥 장군은 큰 소리를 땅땅 쳤어. 고깟 호랑이쯤이야 맨주먹으로 잡아드리지요. 이튿날 보리밥 장군은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 할머니 아들들이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아오면 보리밥 장군이 산 밑에서 때려잡기로 했지.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보리밥 장군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 배만 벅벅 긁었단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후두두 달려 내려오네. 에고고 무서워라. 보리밥 장군은 후다닥 나무 위로 기어 올랐어. 그런데 호랑이란 녀석이 발톱으로 나무를 척척 찍으며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나 죽는다.
보리밥 장군은 무서워서 마구 소리쳤어. 그러면서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저도 모르게 부지직 똥을 한 무더기 싸버렸지. 신누런 똥을 호랑이 얼굴에 철퍼덕. 깜짝 놀란 호랑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어버렸어. 헤헤, 호랑이도 별거 아니군.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집이 나왔지. 여기 보리밥 10그릇, 아니 20그릇 주시오. 주막집 주인이 슬금슬금 다가와 말을 걸었어. 그리 잘 드시니 힘도 아주 세겠소. 날마다 와서 공짜로 먹어대는 못된 놈이 있는데 그놈 좀 쫓아줄 수 있겠소? 보리밥 장군은 숟가락을 쪽쪽 빨며 큰 소리를 쳤어. 고깟 놈은 말 한마디면 쫓아낼 수 있소. 보리밥 장군은 주인에게 일렀어. 무쇠로 만든 지게를 구해다가 장작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시구려. 그러고는 벌러덩 누워버렸지. 나는 낮잠이나 한숨 자야겠소. 그놈이 오거든 부르시오. 한참 뒤 웬 놈이 껄렁껄렁 주막으로 들어섰어. 주인은 보리밥 장군이 시킨 대로 소리쳤어. 장군님, 무쇠지게 좀 옮겨주십시오. 알겠소. 그깟것 한 손으로도 옮기지. 저걸 한 손으로 옮긴다고? 아이고, 한 대 맞으면 끝장이겠구나. 못된 놈은 지레 겁을 먹고 쌩하니 도망쳐버렸지. 보리밥 장군은 다시 길을 나섰어. 한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지. 아저씨, 우리 집에 시커먼 도둑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서는 가지도 않고 드렁드렁 잠만 자고 있어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내가 혼내주마. 보리밥 장군은 이번에도 큰 소리를 쳤어. 도둑은 툇마루에 누워 쿨쿨 자고 있었어. 보리밥 장군은 곳간에가 떡매를 찾았어. 낑낑대며 끌고 와 도둑의 머리맡으로 갔지. 에라이, 천하의 못된 도둑놈! 떡매를 번쩍 들어 내리치려는데 그게 될 리가 있나. 보리밥 장군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겨우 떡매를 들어 도둑의 이마에 떨어뜨렸어. 으악! 도둑이 벌떡 일어났어. 보리밥 장군은 후딱 떡매를 감추고 얼빠져 있는 도둑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 이놈! 내가 이 새끼손가락으로 튀겼기에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이었으면 어찌 되었겠느냐? 해구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벌벌 기더니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지. 힘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하네. 보리밥 장군이 한마디 하자 아이의 집에서는 밥을 짓는다, 고기를 굽는다 난리가 났어. 보리밥 장군은 아이의 허리끈을 끌어놓고 먹고 또 먹고 끝없이 한없이 먹었지. 그러고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또다시 길을 떠났더란다. 이 보리밥 먹고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보리밥 대령이요. 뭐든 말만 하시오. 호랑이도 때려잡은 몸이 울시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밥은 정말 소중한 것이야. 밥만 먹고 빈둥대던 보리밥 장군이 모처럼 밥값을 톡톡히 했구나. 모르지 뭐. 또 어디서 남의 집 밥만 축내며 큰소리 땅땅 치고 있는지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종종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하고 말하곤 했단다. 밥이 뭐 그리 대수일까 싶겠지만 옛날에는 밥만큼 중요한 것도 없었어. 지금처럼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귀한 밥을 먹었으면 농사일을 돕든 집안일을 하든 뭐라도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농사지은 쌀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부잣집에 빚도 갚고 필요한 살림살이까지 장만하고 나면 막상 식구들이 먹을 쌀은 부족하기 일쑤였단다.
그래서 보리밥이나 조밥 또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은 잡곡밥을 먹었는데 그마저도 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면 먹기 힘들었지.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여름에 거둘 보리는 여물지 않은 4, 5월이면 나무 껍질이나 산나무를 뜯어 겨우 배를 채우기도 했어. 이때를 보리가 날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며 보릿고개라 불렀지. 옛날 사람들을 잘 보살폈던 세종대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하늘처럼 높은 임금님조차 밥을 으뜸으로 생각했으니 우리 조상들이 밥 한 그릇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만하지. 우리 밥상을 자랑해볼까? 나는 뭐니 해도 밥 먹을 때가 제일 좋더라. 너희도 그렇지? 특히 우리 밥상은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란다.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잘 들어봐. 밥과 반찬은 기본. 우리나라 전통 밥상에는 밥과 반찬이 빠지지 않는단다.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으로 정성껏 지은 밥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돌지. 영양이 듬뿍 건강한 밥상. 딱 봐도 먹을 게 많지? 채소, 고기, 생선 등 다양한 반찬 덕분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단다.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 우리나라 음식은 같은 재료로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탄생한단다. 무 하나만 봐도 그래. 국으로도 끓이고 나물로도 무쳐 먹잖니. 이렇게 조리법이 다양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정성을 가득 쏟았기 때문일 거야. 이야기랑 놀자. 냠냠짭짭 꼭꼭 씹어 먹거라. 새하얀 쌀밥을 먹을까? 구수한 콩밥을 먹을까? 고소한 고깃국을 먹을까? 구수한 된장국을 먹을까? 잘 익은 김치 하나 쭉 찢어 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지.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송송송 썰어 넣고 들들 볶아서 먹을까? 지글지글 지져서 먹을까? 아무렴 어때? 뭐든 먹기만 하면 꿀맛이지. 꼴깍? 군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어디 한번 제대로 차려놓고 든든히 먹어볼까? 뭐든지 잘 먹는 보리밥 장군에게 맛있는 한상을 차려주렴.